고2 수학, 고3 수학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고2 수학, 고3 수학이 어떤 식이며 너희들이 수학 상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런 것들을 강조했었는지를 좀 쭉 알아볼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상부터 한번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수학 상 제일 첫 단원이 뭐였지? 다항식의 연산. 그치? 네. 자, 다항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룰 거다 보니까 수초까지는 수원 잠깐 제외하고 나면 계속 다항식, 방정식, 다항, 부등식, 다항 함수예요. 당신들 식량이에요 이거. 여기다 두고 아니 그냥 갑바만 하시네. 자, 아무튼 다항, 방정식, 다항, 부등식, 다항 함수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 다항식을 연산하는 방법들을 배운 거야. 그치? 이제 다항식을 계속해서 다루니까 언제까지? 2학년 때까지 계속 수원 잠깐만 제외하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쭉 섞어버리면은 뭐 곱셈 공식도 있었고 연산 안에 곱셈이 있는데 그걸 공식으로 외워보자라는 것도 있었고 좀 이거는 뭐 이제 방정식을 배우기 위한 전 단계이긴 한데 평등식이라던가 나눗셈을 가지고 만드는 뭐 나머지 정리 막 이런 것들 배웠었다, 그렇지?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라는 게 나왔어. 이 인수분해는 너희들이 왜 배웠었냐면 그 뒤에 나오는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역시 배웠던 거였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하고 뭐 고차 방정식 나오고 나면은 그 사이에 들어간 게 누가 잠깐 있었냐면 제일 중요한 거. 복소수 맞다. 복소수 잠깐 패스. 복소수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지? 정수 있고. 그렇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리고 고차 방정식과 같이 연립 방정식을 하고 나면은 누가 나왔었냐면 2차 부등식이 먼저 나왔어. 여기서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의 관계 기억나지? 두 함수를 가지고 교점에 대한 얘기를 뭔가를 풀어가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방정식을 만드는 거였고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세요 또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걸 설명하세요 라는 게 뭐였어? 2차 부등식을 만드는 거였어. 근데 그때는 어떤 거에 대한 얘기? 2차에 대한 얘기, 2차 함수만 가지고 다뤘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가지고 일단 쭉 여러 가지를 풀어갔어.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뭐 했었냐면 방정식을 그러면 왜 방정식을 만들어 갔었어? 함수에 대한 얘기,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였는데 왜 방정식을 만들었을까? 두 함수의 x좌표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방정식에는 풀기 위한 도구들이 정해져 있잖아. 근해 공식도 있고 판별식도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고 펄레근 같은 내용들이 있거든. 걔를 어디다가 함수에다가 활용을 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서 방정식 문제를 가지고 함수를 다 풀 수 있다 보니까 부등식도 역시 함수 얘기라서 함수가 방정식을 만들고 함수가 부등식을 만들다 보니 방정식과 부등식 사이에 누가 있어? 함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부등식에서 함수를 거쳤다가 방정식을 넘어가서 분명히 부등식이었는데 방정식 거 가지고 풀었던 적 있었지. 기억나요?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만들어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으세요 였잖아. 네. 이 마이너스 4와 3 어떻게 나왔어? 그 방정식에서 나온 거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그 2차 방정식의 값들, 방정식의 근들이 부등식의 경계를 만듭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럼 방정식을 만드는 이유는 분명히 근해 공식,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는데 근데 너희들 기억나니? 방정식 문제 중에 방정식을 가지고 풀 수 없어서 함수로 돌아갔다는 거 딱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요? 그게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근해 분리. 걔는 판별식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근해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너무 귀찮잖아.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으로 끝내려고 안 하고 다시 함수로 돌아갔던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이 근이 1보다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4보다 크도록 만들어 보세요 라는 문제. 그거 우리 함수로 해석을 했었잖아. 기억나니? 한판추. 그게 이제 방정식을 못 푸니까 얘를 쓸 수 없으니까 함수로 돌아갑시다 라는 얘기였어. 부등식에서도 그런 거 있었는데 기억나니? 부등식에서도 있었는데 부등식에서도 있었어. 함수 돌아가는 거야? 함수로 돌아가는 거 있었어요. 그래 뭐 있었다 치자. 특수하네.
부등식은 분명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뭐 예를 들어서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원래 일반적인 해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두 값 사이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얘가 0보다 크면 어떤 값보다는 작다 또는 어떤 값보다는 x가 더 큽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기억나지? 네. 두 근 사이 또는 두 근의 바깥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고 얘가 일반적인 해였는데 얘의 해를 봤는데 모든 실수인 거 아, 그렇지 부등식의 해인데 해가 없는 거 판별식까지. 그렇지 분명히 부등식의 해였는데 근이 하나인 거 하나 빼고 모든 실수인 거 하면서 이상한 근들이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걸 우리는 특수한 해라 불렀고 그 특수한 해는 방정식 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니 방정식의 도구들을 빌려올 수 없으니 어떻게 했어? 방정식을 함수처럼 풀었지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다 막 이렇게 갔었지 왜? 안 만나야 되니까요 이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으려면 앞에 붙어있는 수. 그렇지 그 내용들이 있어 그럼 여기서 딱 하나 수학상에 뭐 하나 더 있냐면 고차 방정식 잠깐만 가보자 고차 방정식 어떻게 풀라 배웠었죠? 기억나요? 인수분해. 그렇지. 모두 다 인수분해 해주세요 조립제법도 인수분해의 한 종류일 뿐 결국 인수분해야 공식을 쓰든 조립제법을 쓰든 대부분은 근데 조립제법이기는 했지만 네. 그치? 그래가지고 어떤 3차식이 있었어 얘를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예를 들어서 0입니다 라고 하면 그는 몇 개? 일단 실근 3개 그치? 자 원래 이제 1차식이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 0입니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실근 하나 나오는 거 알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무조건 나오잖아 그럼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0대도 되고 얘가 0대도 되고 얘가 0대도 되지 그래서 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3개가 등장을 하는 거야 물론 3개가 다 다르다는 말은 아니고 일단 3개가 등장을 해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덜 돼가지고 1차와 2차가 됐다 그러면 얘가 0인 거에서 무조건 실근 하나 나오지 얘는 근데 방정식 2차 방정식에 다시 풀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인수분해가 요렇게 되든 요렇게 되든 딱 두 가지 형태였지 또는 이제 그 중에 독특한 상반 방정식 이런 거 들어가긴 했었지만 그건 패스한다 치면 요렇게 되는 거였잖아 인수분해 해주세요 였잖아 전부 다 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그때 애들이 항상 질문을 하지 쌤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들리가? 안 될 리가 없지 왜? 문제는 수학사는 인수분해 해주세요 즉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근의 종류를 물어봐도 인수분해 그리고 근의 개수를 물어봐도 인수분해 근을 찾으라고 해도 인수분해 또는 이제 뭐 하나 더 있어 근과 개수의 관계 이상한 거 하나 배웠지 교육과정이 없는 거 그럼 교육과정 없으니까 없다 치자 그러면 결국 인수분해 안 하고는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2학년으로 돌아가면 뭐야 2학년으로 넘어가면 수학 2라는 과목을 배워 자 그리고 언제 2학년 1학기 때는 뭐 배워? 수원. 수1을 기본적으로 여기 지역은 다 이렇게 배운다 그치? 자 지금 내가 분명히 한부방 굉장히 강조했고 전원쌤도 굉장히 강조 많이 했을 거야 저거 가지고 우리 샘플 강의도 했었고 기억나지 유비? 하기 기억나지? 나랑 전원쌤이랑 나눠가지고 전원쌤은 함수 얘기 쪽 위주로 했다면 나는 방부등식 쪽 위주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지는 않았지 아무튼 그 한부방을 왜 우리가 계속 샘플 강의를 하고 수업 때도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우리는 고등수학 선생이니까 뒷거를 알거든 수학 1을 일단 잠깐 가보자 수학 1에서는 일단 지수 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연산을 잠깐 배워요 왜? 연산할 줄 모르니까 그치? 지수 로그를 살짝 배웠어 자 그러면 어디로 갑시다?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보자 함수. 아니요 지수 함수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나오게? 로그 함수 나와 그런 역함수.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잠깐 나오다가 뒤에 또 뭐 나오냐면 삼각. 삼각함수 나와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지수 방정식이 있고 지수 부등식이 있고 로그 방정식이 있고 로그 부등식이 있고 삼각 방정식이 있고 삼각 부등식이 있어요 자 미적분으로 갑시다 미적분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이제 지수 로그 함수, 지수 로그 삼각 함수가 주된 포인트라면 이과 애들 잘 들어. 미적분에서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를 섞어서 만든 초월 함수라 부르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된 거예요. 물론 지수 로그 삼각 함수의 미분 이런 것도 배우기는 배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초월 함수를 다루게 돼. 결국 새로운 함수를 배우고 그 함수에 대한 반부등식 또 풀 거야. 그럼 우리가 왜 한부방 얘기했는지 알겠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그 방부등식을 푸는 방법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뭐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 있기는 하겠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주세요? 함수로 돌아가세요. 여기서도 방부등식을 기본적으로 푸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걸 사용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함수로 돌아가서 해석해주세요. 그리고 누구도 마찬가지? 부등식도 마찬가지.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와. 함수만 바뀐 채로. 왜 우리가 강조했는지 알겠어? 미적분으로 돌아가도 역시 그 내용이 많은 대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좀 나와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수2로 가보자. 수2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주세요 했었지. 그때 아까 너희들이 가진 질문은 그럼 선생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돼? 였는데 그거 없어. 무조건 인수분해 될 거야. 어떻게든 찾아. 인수분해 하는 방법 5가지 쫙 정리해주고 또는 4가지, 3가지로 정리해주지. 그치? 제일 처음에 공통인수 묻기. 그럼 좀 이따가 이거 수학 상위 요약 정리는 다시 할 거야. 지금 이제 여기 뒤에 거 얘기하는 거고 왜 내가 요약 정리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없으니까 무조건 인수분해 하면서 인수분해 하는 방법 쫙 정리해줬지. 좀 이따 다시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무조건 인수분해니까. 그럼 풀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방정식을 풀 수 없어. 풀지 말아요. 함수로 해서 함수로. 뭐라고? 함수. 그렇지, 함수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함수로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 그래블리도 그래프 그려서 그 그래프를 보고 한 판씩 찾았지, 그렇지? 특수한에도 그래프 그려서 판별식 이거보다 장면 찾았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프 그려서 확인할 거야. 그럼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뭘까? 인수분해 안 되는 고차 방정식. 그래서 수투의 제일 주된 목적은 뭐냐면 새로운 함수를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게 고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될 거예요. 먼저 여기서 함수 안 돼. 새로운 함수. 자, 그럼 수투의 일단 주된 목적은 뭐라고? 함사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야. 그럼 그게 이제 언제쯤 나오냐면 수투가 길게 쫙 있다 치면 거의 끝날 무렵쯤 나와요. 미분이 있는데 미분 안에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단원이 있고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1번, 2번, 3번으로 쪼개고 있는데 그 3번에 바로 3차 함수에 그리고 4차 함수에 그래프를 3, 4차 함수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2번에 나와요. 3,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이게 도함수의 활용 2번에서 나와서 이제 3번에서 뭐 할 거야? 인수분해 안 되는 3차, 4차 방부등식을 푸는 게 도함수의 활용 3번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전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미분을 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위에서 뭘 알아보냐면 증가와 감소를 알아볼 거야. 그러면 증가와 감소를 알아보려면 미분을 해야 되고 미분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미분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미분이 가능한지 판단을 하려면 연속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연속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너희들이 극한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수투가. 먼저 여기서 내가 왜 스토리가 있는 과목이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어? 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뭐다? 연속인지 확인하려고. 연속을 배우는 이유는 뭐다? 미분 가능한지 판단하려고. 미분 가능한지 판단을 하고 나면 뭐 해야 돼? 미분을 해야 돼. 미분을 했으니 뭐 해야 돼? 활용을 하러 들여봐야 되겠지? 그게 첫 번째 증가, 감소,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이 막 나오다가 3, 4차 함수 그래프를 드디어 딱 그릴 줄 아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방부등식을 푸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뭐 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아는 미분 말고 적분 하나 더 있겠지. 그 적분은 뭐냐면 미분과 계산 방법이 정반대 방향인 거, 역방향인 거, 역함수처럼. 얘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으니 이제 얘를 가지고 쟤를 만드는 게 적분이야. 그래서 쭉 흘러가요. 중간에 하나라도 빠지면 얘 뭔지 몰라. 얘 모르면 얘 할 줄 몰라. 얘 모르면 그냥 미적분 수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투예요. 내가 왜 3주 만에 주 3회에서 9번 만에 못 끝낸다고 하는지 알겠어?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너희들이 이제 복습도 못하고 그냥 뒤에 거 와장창 다 날라가는 거라서 이번에 해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번에 안 한 애들은 그에 맞게 이제 여름방학을 빡세게 준비를 해주기는 할게요. 알겠지? 민성씨, 영주씨? 수투 안 되는 그 외 모든 학생들 알았죠? 거의 다 듣네 이거는. 아무튼 알겠죠? 오케이? 문과라서 그나마 다행이야 너희들. 그래서 이과에는 웬만하면 듣자 하고 있어.
불쌍해. 너무 많아요. 누가 불쌍합니다. 아무튼 요렇게 이제 수투가 흘러가고 자 얘들아 봐봐 그러면 도대체 나중에 이과 애들이 배우는 미적분은 도대체 어떤 과목이냐? 제일 먼저 극한을 배워요. 극한을 배웠으니 연속을 배워요. 연속을 배웠으니 미분 가능성을 배우고요. 미분 가능성을 배웠으니 미분 계수와 도함수를 배울 거고 도함수의 활용을 넘어갈 거고 1번, 2번, 3번 똑같이 나와요. 오히려 양은 줄어. 3번에서 1분 몇 개 내용 빠져. 방구등식 말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하게? 미분 말고 적분하러 갈 거예요. 형이 있고요. 함수만 바뀌었어. 그냥 똑같아. 알겠죠? 또 똑같나요? 네. 그 첨사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수학? 아, 네네네. 금방 갈게요. 네. 뭔지 알겠지? 함수만 바뀌고 똑같은 그림이야. 그러면 얘들아. 원래 너희들이 아는 거는 얘가 옛날 이름으로 미적분 1이었지. 이건 이과만 해당하는 얘기인데 잠깐만 들어보자. 이거만 얘기하고 잘 아실게요. 미투. 얘가 미적 2였어. 그럼 예전에는 지금 현재 고2, 고3들은 미적 1이 어려웠을까? 미적 2가 어려웠을까? 둘 다 어려웠어요. 미적 2가 훨씬 어려웠어. 왜냐면 미적분 1은 그나마 우리가 익숙한 다항 함수였고 미적분 2는 기초적인 연산조차 새롭게 배우고 나서 거기서 이걸 또 섞어야 되는 과목이야. 그래서 미적 2가 굉장히 어려웠어. 근데 지금 너희들이 교육과정에서 이 미적분은 미적분 2보다 난이도가 현저히 떨어졌어. 왜냐면 그 기초 연산을 어디서 다 하는 거야? 수1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수1만 열심히 잘 하고 여기서 근데 새로운 연산, 지수, 로그, 삼각에 대한 새로운 이제 연산들이 막 등장할 거야. 그것만 잘하고 미분 공식만 잘 외워주면은 그리고 미적분 1에 해당했던 그 수투 흐름만 잘 잡아주면은 미적분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이제 기초 연산은 여기서 안 해도 돼. 그나마 부담이 좀 떨어지기는 했어. 뭔지 알겠어? 그래서 미적분과 기하를 같이 섞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 기하도 내용이 확 줄었거든. 거의 한 3분의 1이 날라갔다 보는데 기하는 체감 난이도가 한 단원이 주된 내용이 한 단원이 사라졌다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한부방. 수투의 과목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한부방이야. 요거 한부방. 그리고 미적분에서도 또 한부방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부방 이거 모르면은 안 된다. 특히 수투 듣는 애들은 근의 분리, 근의 위치, 근의 부호 또 나와요. 왜?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나오고 2차가 방정식으로 나올 거야. 그게 수투 과목이에요. 근의 분리 다시 나올 거야. 갑툭튀. 이건 수투. 그래서 수학 상하를 복습하자가 오늘의 강의의 이유예요. 알았죠? 그럼 이제 남은 거 수학 1은 그러면 저겠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잠깐 다른 얘기 해봅니다. 마지막에 수열 잠깐. 그럼 봐봐. 수 1이라는 과목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수열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전부 다 한부방이야. 와. 수 1. 물론 새로운 연산 들어가고 그리고 수투에서도 그 과목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한부방이야. 그래서 앞에서 물론 한부방과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하긴 하겠지만 여기로 넘어갔을 때도 한부방이 나게. 그러면 특히 수투 안 듣는 영주랑 민성이 같은 경우에는 언제? 여름 방학 오기 전에 너희들이 한번 복습을 해둬야 돼. 1학기 동안 한부방을 안 하잖아. 안 하는 건 아니네. 근데 그거 근의 분리 이런 거 2차에 대한 얘기는 잠깐 안 하잖아. 판별식 이런 거 안 하잖아. 갑자기 도입되니까 그거 잘 봐요. 알았죠? 알았죠? 여기서는 한부방 얘기 자체는 계속 나오긴 할 건데 뭐 이제 여러 가지 공식들이 좀 추가될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마지막에 누구 있어?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그 한부방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진행하고 특히 여기서 필요한 공식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라던가 나머지 정리라던가 복수는 패스하고 이 한부방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고차 방정식에서 그 인수분해는 여기 있으니까 생략. 그럼 또 필요한 게 누구? 연립 방정식은 기본 상식이니까 생략. 그럼 누구? 도형의 방정식이 좀 중요해지겠지? 여기까지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 요약 정리할 거고 그래서 수학상에서는 사실 크게 보면 3개밖에 가져갈 게 없긴 해. 이런 거는 기본 상식을 들어가 치면 곱셈공식 같은 거 이미 안다 치면 그러면 요 내용들 위주로 오늘 정리할 거고 내일은 수학하 할 거지. 수학하 내용이 좀 가져갈 게 많아. 확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더 많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여기저기로 좀 많이 갈 거예요. 그거를 내일 정리할 거예요.
알았죠? 대충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무엇이면 내가 왜 전원쌤이 왜 강조했었는지 알겠냐? 대충. 오케이? 네.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 민성이 아까 얘기했듯이 방학 동안에 수학 상하 그 방학 동안에 다 못하면 괜찮아. 언제? 1학기 동안만이라도 또는 2학년 동안만이라도 최소 한 것만 풀어보면 돼. 수학 상은 두꺼운 거 할 필요 없고 적당히 얇은 교재 내가 좀 이따가 추천을 할 거예요. 또는 내일 추천을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강의는 끝고 그거 가지고 한번 1년 동안만 공부하면 되니까 부담 없을 거니까 제발 한 것만 하면 돼. 알았지? 중요한 단어들 위주로 곱셈공식 이런 거 안 까먹기 위한 용도로. 알았죠? 네. 자 잠깐 쉬었다 이따가 다시 정리할게요. 육수 서울대는 성공한 사람인가요? 따라해봐요. 자 아무튼 이래서 너네 이제 2학년 3학년 과목 이러이러하게 될 거니까 이제 수학 상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인수분해 공식들 그리고 반부방 얘기들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하면서 도형의 방정식은 조금 새롭게 연결을 시킬 거야. 알았지? 특히 거기서 뭐 웜의 접선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 수학 할 때도 생각해보면 분명히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의 그 위치 관계, 교점의 개수가 분명히 어디로 넘어갔었지? 방정식으로 넘어갔었잖아. 그래서 판별식 분명히 썼단 말이야. 물론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는 좀 더 추가가 되긴 하지. 나중에도 역시 마찬가지야. 판별식으로만 방정식이 끝나는 건 아니고 새롭게 추가가 되거나 뭔가 연산이 추가되기는 할 거야. 알았죠? 자, 아무튼 수학 3으로 갑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보자? 인수분해 다시 좀 점검을 해보자. 얘들아. 네. 인수분해. 인수분해. 나이가 풀어난다. 선생님 나이가 몇이셨죠? 22이요. 22이요. 그런데? 지난 작년에 너희들 잘못했을 때 전역했어요. 22이에요. 그냥 누구랑 동갑이라 했어? 서른셋 아니겠어? 그런데? 선생님 누구랑 동갑이라 했죠? 연예 대상. 송중기. 홍준경. 아니 연예 대상. 연예대상. 연기 말고 이승기? 이승기. 와우. 그 정도 우리 동갑 아니에요 솔직히? 야 이승기 나랑 형은 동갑. 누구? 서른셋인가? 서인국 나랑 동갑. 백종원. 이제 지금 강의를 찍었으니까 내가. 종원이 형에서 못 받았어요. 이승기, 서인국 또 누구 있었지? 뭐 아무튼 몇 명 있어요. 기억이 안 나. 자, 아무튼 그래서 인수분해 좀 점검을 하러 가보자. 자, 인수분해 공식을 점검해 봅시다라는 거는 아니고 네. 그 곱셈 공식에서 근데 너희들이 풀다 보면 인수분해 나온 것들 뻔하다. 그때 공식 11개가 있었어. 혹은 적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나는 10개로 가르쳐. 근데 그 10개에서 외우지 않아야 되는 것들 몇 개 빼면 막 7개로 줄긴 하는데 일단 10개. 거기에서 근데 앞으로 고2고3 때까지 안 보게 되는 게 대략 한 3개 정도 돼. 그래서 진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멜빵 공식 같은 거, 합차 공식 같은 거까지 다 했을 때 대략 7개 정도만 잘 기억해두면 돼. 알겠죠? 네. 몇 개 사라지니까. 그럼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 것들 계속해서 너희들이 외워줘야 될 거야. 네, 그러면 네. 87년생이에요? 오, 계산 빠른데? 아, 그러면 시창우랑 동갑이에요? 맞아. 지창욱 맞다. 지창욱이랑 동갑이야. 믿을 수 없어. 맞아. 나이는 좀 비슷해 보이잖아. 그치? 믿을 수 없어. 내가 눈코입이 짧은- 있다는 게? 눈코입이 있다는 걸 따지면 여기 우리 다 똑같이 생겼어. 눈코입 없는 애들 있냐? 돈이 눈이 없긴 하다. 자, 인수분해 갑시다. 자, 인수분해 해봅시다. 제일 먼저 뭐 확인하기였지? 공동인수.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 이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공통인수를 묶어주세요. 두 번째로요. 공식. 그렇지. 공식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 판단하면서 공식 못 외운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잘 배워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확인하는 거였지? 그렇지. 공통 부분이 있어서 특정 몇 개의 항에는 포함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항들에는 다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 녀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 치환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판단해 봅시다. 그렇지? 네. 선생님 뭐해? 옷에 뭐 묻었어? 자, 그리고 그런 녀석 중에 독특한 녀석 하나 있었지. 어떤 거 있었지? 그렇지. 보기차식이 있었지. 보기차식은 왜 독특하다라고 하냐면 치환을 해서도 풀 수 있지만 치환을 했을 때 풀리지 않아서 합철 이용하는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다시 네 번째. 그렇지.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때 문자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뭐였지?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한 조립제법. 인수분해. 그렇지. 그 방법이 조립제법. 그래서 일부 몇몇 문제집들은 인수 정리를 이용한이라고 안 하고 조립제법을 이용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일단 생각해 나는. 근데 그 방법이 조립제법을 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걸 왜 다시 한번 점검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4차 형태로 된 방정식을 배울 거고 그놈을 나중에 언제 수2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때 너희들이 이제 미분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돼서 2차 방정식이 나오기도 하지만 4차를 미분하면 3차 방정식이 돼. 그때 또 한 번 미분을 해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해서 그때 또 역시 제일 많이 쓴 거는 5번 그리고 치환형 그리고 뭐 이거는 당연히 기본. 오케이? 그래서 요 4가지 정도는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거야. 문자가 여러 개를 내림차수 정리하세요는 생각보다 뒤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도 고차 방정식 넘어가서는 4번 거의 안 봤었어. 딱 인수분해에서 하고 거의 끝났었어요. 고차 방정식에서 또는 연립 방정식에서는 주로 부정 방정식에서 얘가 좀 나왔었고 그 뒤에는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이거는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 언제? 수2에서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물론 수원에서도 일부 조금 쓰일 수는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지 이제? 한부방 얘기. 제일 긴 거. 그치? 그 중에 우리 오늘은 뭐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한부방 얘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실근의 구호 먼저 해볼게. 이거는 한부방은 아니고 사실은 방정식 얘기긴 한데 이게 수투에서 또 나와요. 알겠죠? 네. 자, 실근의 부호는 뭐였냐면 그렇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그 근이 첫 번째 두 근이 합이 양수. 모두 그렇지 양수인 경우 그냥 모두 양수인 경우 그때 너희들이 풀어주는 건 어떻게 풀어달라고 하냐면 합이 양수. 양수예요. 곱도 양수. 곱도 양수예요. 판별식은 0보다 양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그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전원쌤은 얘가 실수지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이게 전쌤 수업하는 방식이고 우리만은 어떻게 했어? 두 근이 모두 양수지 그치? 역시 실수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강조했던 거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었지 그치? 전원쌤 나무 이거 얘기했을 거야. 문제 풀면서 얘기할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크거나 같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관리 항상 들어주잖아. 왜? 합이 양수인데 곱이 양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떤 거였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합 분명히 2잖아. 그치? 양수거든. 곱 얼마야? 까먹었지?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1. 2네. 그래서 까먹었지? 계산 실수하면 안 된다 그치?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i 1 플러스 1 나와야 되잖아 그치? 1 플러스 1 얼마? 2. 비염이 할 줄. 그래서 합과 곱이 모두 양수인데 판별식 보면 음수가 났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확인 안 하면 틀려요. 개수가 모두 실수. 그렇지. 이 허그는 양수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기억나죠? 네. 그래서 아무튼 판별식까지 들어가는 거고 혹시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다면 판별식 0보다 크다. 그럼 하나 더 해보자. 두 번째 뭐였지?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렇지. 음수인 경우. 어떻게 확인하자 그랬죠? 합이 음수이고 합이 음수 음수, 곱이 양수 곱이 곱이 양수. 양수, 방정식이 판별식이 양보다 양보다 크거나 크거나. 그거 나왔다 그렇지. 잘못 들었나 내가 작거나 같다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한수인가? 환상이에요. 그래요. 두 근의 부호가 다름. 곱이 음수. 그냥 곱이 음수다. 곱이 음수. 곱만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위에 것도 다 마찬가지야. 합이 양수예요라는 게 끝이 아니라 합이 양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니까 걔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예요라고 하는 식으로 계수의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곱이 음수라는 거는 누가 음수? a분의 c가 음수. 기억나죠? 근각계수의 관계. 얘가 음수야. 이 말은 a 곱하기 c도 음수야. 근데 판별식을 봐봐.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 보면 뭐요? 0 또는 양수겠지. 네. 근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양수라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양수에다가 0을 더한다 해도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누구만 만족하면 얘만 만족하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판별식을 볼 필요가 잠깐만 없는 거였다, 그치? 그치? 합은 왜 안 봐?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잠깐만 있어봐. 절대값 얘기가 들어가면은 그때 그렇지. 합도 추가로 봐줘야 되는 거다, 그치?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문제에 따라서 또는 0인지는 문제에 따라서. 자네 왜요? 지나갔지만 A씨는 음수인 거예요. 음수. 양수라고. 네, 양수로 썼냐? 양수 더하기 양수인데.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이즈 해서 양수. A씨. 아, A씨 양수라는데. 에이씨. 아, 그놈을 끊어. 아니야, 뭐 그런 지적 괜찮아. 뭐 혹시 실수했을 수 있으니 지워버려서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의 분리로 넘어가는데 근의 분리는 한 판축을 씁시다라고 해서 그 결론만 기억을 하지 말고 어떻게 했었어? 만들어 가자라고 했을 거야. 전생만도 똑같이. 네. 그치? 왜? 방정식을 푸는 도구. 자꾸 저 선생님 얘기해서 미안해. 유민아, 너 눈물 흘리지 말고. 그건 네? 호준인가? 아니요. 졸려요. 호준아. 자, 아무튼 근의 분리는 뭐였어? 그래프. 그렇지. 왜? 함수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도구는 판별식 같은 것만 가지고 풀 수가 없어서 함수로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 이제 테마 교재 이런 거 만들었을 때 기억날 거야. 함수로 해석해 주세요. 함수로 해석하기라고 해줄 거야. 그때 함수로 해석합시다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줄게요라는 얘기예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근의 분리 내용이 어떤 식이냐면 막 이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 예시 문제니까 ex. 자, 두근 뭐 한 근은 어떤 거? 뭐 1보다 작고 작고 다른 근은 2보다 크다. 그렇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문제는 근의 분리 혹은 근이 1보다 작은데 위치하시고 다른 근은 2보다 큰 곳에 위치하세요. 근의 위치라고도 얘기를 하고 나는 주로 위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은 분리라는 단어를 쓰지. 자, 아무튼 이런 문제는 근의 위치 혹은 근을 뭐 어떤 1이나 2 가지고 분리해주세요. 위치를 분리해주세요라는 의미라서 근의 분리 혹은 근의 위치라 부르는데 얘는 함수를 해석합시다라고 했어. 그럼 함수를 해석한 것 자체가 뭐냐면 너희들 잘 기억했어야지. 그치? 양변에 y는 y를 붙여서 이차함수와 x축에 대한 근에 대한 얘기 니까 교점에 대한 얘기로 바뀌는 거다. 그렇지? 네. 맞죠? 그래서 두 함수의 교점의 누구? x좌표가 왜? 근은 실근은 x좌표가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다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세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차함수 어떻게 생긴? 최소차의 수가 1, 양수니까 이차함수 이렇게 생기지. 근데 네. x축과 맞는 점이 분명히 몇 개? 두 개네. 두 개인데 하나는 1보다 작으시고 다른 하나는 2보다 오른쪽에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1, 2를 너희들이 표현을 해줄 수 있잖아. 네. 만나는 점의 위치가 1보다 작다는 말은 1보다 왼쪽에 있으세요 라는 얘기니까 얘보다 1을 오른쪽에 써주면 되는 거고 얘보다 2를 왼쪽에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자? 함수를 만들었으니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걸 너희들이 봐봐. 요 그림 안에 뭐만 있어? 1, 2가 필요 없잖아. 그럼 1, 2를 가지고 뭘 해주는 거?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해주는 거지. F1은 음수. F2는 음수이다. 음수. 끝났어요. 그럼 이제 원래 이제 판축을 봐야 되는 거지? 네. 그치? 판축을 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렇지. 최고 차의 개수는 양수인데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 음수인 녀석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판축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또는 몰라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만나는 점이 여기가 -1이고 여기 1이래. 그러면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함수값은 뭐 있어? F-는 양수고 F1은 뭐예요? 양수잖아. 네. 그러면은 뭐야? 최고차의 개수가 분명히 양수인데 함수값도 양수밖에 존재하지 않지. 판별식 그거 잠깐만 일로 비켜봐. 보여? 유경이 요거. 그러고 잠깐만 들고 있어봐. 자, 이거 종학이한테 기대 듬직하니까. 등지. 그리고 여기서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데 함수값도 양수인 것밖에 없고 부호가 같은 것밖에 없다, 그렇지? 그럴 때는 뭐까지 추가로 봐주세요? 판별식과 축도 같이 비교해주세요. 판별식을 보란 얘기 자체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하라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문제에서
두 근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을 거야. 그 말은 두 점 어쩌고저쩌고라는 얘기니까 함수형보다 크거나 주고. 축은 역시 여기서 봐. 식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잖아. 누가 봐도. 근데 여기서는 축의 위치. 여기 있네. 1과 2 사이에 있네가 아니라 얘보다 오른쪽에 1이 있으라 그랬으니까 1이 여기 있는지 어디인지 모르잖아. 1보다 작다, 1과 2 사이다, 2보다 크다 얘기 못한단 말이야. 몰라서 축은 안 보는 거였다. 여기서는 축을 반드시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외워서 푸는 같은 일이 있을 거고 이해를 하면 제일 좋은 거고. 알았죠?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근의 분리를 서술형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객관식 문제로 혹은 그 과정을 생략한 채로 그냥 한 판 축을 쓰기만 하면은 맞는 걸로 이제 해주는 단계로 넘어갈 텐데 아무튼 나와요. 왜요? 3차를 미분을 했을 때 분명히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때 똑같은 얘기 하고 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 땡큐. 얘는 뭐야? 근의 분리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알겠죠? 네. 쉽죠? 네. 자, 찍을 사람들은 지금 찍으세요. 다 찍을 거야. 지금 찍고 있지 저거. 찍고는 있어요. 됐어요. 아 지금. 강의 다시 보면서 필기하거나 들어도 되고. 이거는 강의 올려둘 거야. 물론 재생 목록은 그럼 너희들 유튜브 좀 볼 줄 알지? 나보다 잘하지? 아니요. 여자애들은 좀 많이 안 보나? 많이 보나? 유튜브 일단 화질 설정할 줄 알 거고. 유튜브 자체가 화질이 무조건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너희들 와이파이 또는 뭐 그 3G, 4G 상태에 따라 LTE 상태에 따라 화질 조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게 나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강제적으로 1080을 올려주세요. 알죠? 선생님 얼굴 그렇게까지 자세히 와이드 보면 안 돼요? 눌러주시면 네? 아니에요. 소름 돋았어. 쑥스러워. 내가 누구 따라하는 줄 알겠냐? 뜨뜨 모르냐? 그- 뜨뜨 몰라? 뜨뜨? 아 뜨뜨 따라한 거였어요? 뜨뜨! 별로 안 비싼데. 얼굴만 배그. 배그 배그. 형은 왜?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다 거의 모든 유튜브 보면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띵만 저도 문화상품권 하면서. 똑같이 네. 나도 머리 회색 염색할까? 은색으로 쌤도 이벤트 하실래요? 쌤도 문화상품권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문상? 무슨 문상? 한 달에 한 막 번. 댓글 구독과 올릴게요. 좋아요 한 사람들 한 막 달에 한 댓글 번, 한 달에 한 달에 10명 뭐 만원 추첨하는 거. 10명이면 저 많지. 1년 동안 2명. 참여할게요. 야! 한 달에 3명. 야! 내 구독자 중에 80%가 우리 학원 학생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학생한테 쏘는 기분이라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냥 주면 안 돼? 그냥 아홉 주세요. 그냥 주세요. 여기에는 꼬리를 물었다. 성적 많이 오른 사람들 위주로 네, 저 100점 나왔어요 방금. 수수. 하나 줄게 오. 챙겨줄게 오. 저는 왜안 주세요? 저 100점 나왔어요. 준성이 하나 챙겨줄게 저는요. 준성이는 올랐다기보다 보이지 않아 지금 네가. 네, 저는 네, 저- 신입생이니까 주세요. 네가 신입이냐? 네. 1년 동안 본 신입이야? 거의 뭐 1년 만에 신입하고 이런 사람이 네, 저도 올라왔는데요. 왜 안 돼요? 요즘 1년은 너무 많은 거 부족하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서 이때다 싶으면 그거는 올랐지. 야 내가 여태까지 근데 사는 것만 해도 문상 넘지 않냐? 에이 걔도 그럼 자, 좀 다르나? 얼마 주셔요? 사람 망각의 동물. 문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오 진짜 있으시나? 10,000원짜리네? 한 장. 지금은 3장 남아있어 오딱나 세장 여기저기 좀 나눠주는 애들이 있어 우와. 욕심만 가득 들어 찼어 아주. 근데 성적으로 주면은 물론 받는 애들은 기분이 좋은데 못 받는 애들이 그럼 외모를 주는 거 어때요? 내가 몰빵하면 받아야 되는데 네. 아니 맞습니다. 그냥 50점. 그렇지 유비 좀 이상 남아 자 여기까지 이미 일단 양심 팔았다. 한부방 얘기는 이거야. 그래서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풀 수 없어. 2차 방정식의 풀이 도구는 근과계술관계, 판별식, 근의 공식, 근과계술관계 했고 혈렉은 등등인데 그걸 못 쓸 때 함수를 해석을 했어. 네. 그렇죠? 구등식도 마찬가지고 특수한 해 이런 것도 마찬가지. 특수한 해는 오늘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이제 뭐 고차 방정식을 만나는데 인수분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러 가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런 거 막 나올 거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어떤 1차 함수와 한 점을 잡는다고 가세요. 근데 1차 함수가 아니라 상수 함수가 이렇게 있다 치자. 어떻게 돼야 한 점을 잡는다냐? 이거잖아. 네. 이때의 값보다 위에 있게 보면 되겠지. 아니면 저거보다 밑에.
그렇지. 이때의 값보다 밑에 있으면 되겠지. 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이런 것들 찾으러 갈 거고 이런 것들 찾으러 갈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림을 통해서 위에 있으세요, 아래에 있으세요를 만들어가는 게 수학 초에서의 도함수 활용 3번에서 오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에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그럼 이제 만약에 상수함수와 조정해서 만든다고 해서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기 딱 이거 그래서 그리고 저. 이거 딱 두 개. 왜 또 이때를 찾아갈 거야? 세 점에서 만나세요. 저 사이. 그 두 개 사이면 되잖아. 네. 그렇지. 4차 함수가 그래프가 나중에 이렇게 생길 거예요. 우와.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보세요. 방법은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런 놈들도 찾으러 갈 거야. 그리고 또 얘보다 밑에 아래에 있다가 요거 저거보다- 지점까지만 가면 되겠지. 그거에서 또 범위 찾아줘. 아, 그게 도함수 활용 3번에서의 방정식 얘기예요. 복잡하다. 4차 함수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2차 함수는 한번 자 잠깐만 이거는 다항 그래 요거는 얘기하자. 다항함수는 있잖아. 기본적인 상식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는 어떻게 그리세요? 오른쪽 위로 끝나세요. 생각해봐. 1차 함수 이거고 2차 함수 이거야. 오른쪽 위로 끝난단 말이야. 그럼 3차 함수는 역시 여기로 끝나면 돼. 그때 봐봐. 1차 함수는 휘어진 거 있어 없어? 없네? 2차 함수는 한 번 휘었네? 그럼 3차 함수는 두 번 휘게. 2번이고 4차 함수는 세 번. 번이고 두 번, 세 번 휘는 거야. 오른쪽 위로 끝나는 거야. 또 달라요? 써봐. 이게 있잖아요. 그때 높이 아, 저 높이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어. 그래서 3차, 4차 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복잡해가지고 그걸 다 배워야 돼. 그래서 그때 쓰이는 게 미분이고. 오케이. 그거는 이제 수투행위는 그래서 내가 수투를 굉장히 좋아. 강의를 좀 많이 오래 했어. 성애자야. 거의 뭐 수투랑 수원 그리고 저기 이제 미적분 쪽은 강의는 화통이랑 뭐 이쪽은 수학의 영웅. 2학년 것들은 진짜 강의를 오래 해가지고 내가 아이도 거기를 제일 많이 했고 이투스도 거의 내가 강의했던 건 주력이 그쪽이었고 그때 내가 이투스를 강의했을 때 전원쌤이 아마 그때 당시 미통기 문과 거를 했지 아마 같이 있었어. 전원쌤은 잠깐 하다가 나갔는데 전원쌤이 문과 거 주로 했고 나는 또 그때도 2학년 이과 거 했고 그렇게 보니까 둘이 군대도 같이 갔다 왔어요? 이걸 그 사람은 나보다 짬씨예요. 짬밥 찌끄레기예요. 아 그런 얘기구나. 왜요? 짬밥 찌끄레기 그 짬찌. 아 원생 키가 너무 커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뭔 소리야? 쌤 그거? 그럼 쌤이 먼저 갔다 오셨어요? 내가 먼저 갔어요. 나이 쌤이 왜요? 쌤이 나이가 더 많으셔요? 갔어요. 어? 쌤이 나이 더 많으셨나? 내가? 개소리야. 아니 근데 원쌤 2살 더 많으시잖아요. 내가 21살에 대학교를 갔잖아. 대학교 1학년이었잖아. 아 원쌤이 삼수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22에 군대를 갔어. 그래서 23에 전역을 한 거고 전원쌤은 대학교 입학했을 때 나랑 입학 연도는 같은 게 그때 이미 22살이었잖아. 그래서 23살까지 갔다가 원래 24살에 군대를 갈 예정이었는데 그 같은 해에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 뭐 했더라 이 사람이 휴학을 했나? 휴학을 하고 동아리 좀 하다가 이 24살 2학기 때 가볼까 했는데 거기서 어째 하다가 좀 밀렸어. 그때 좀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좀 밀려가지고 25인가 26에 갔을 거야 군대를. 그때가 어떻게 8년쯤 전인데. 그렇지. 이거 생각하면 8년 전이지. 우와. 나는 10년 전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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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도 안 돼. 이거 직군인학교. 니는 군대 안 갈 거냐? 이렇게만 더 좀. 그냥 전원쌤이 그때 아무튼 왜 밀렸냐면 그거 전원쌤 손가락 왼쪽 아. 네 번째 손가락 안 잡히는 거 알지? 네. 이렇게 되잖아. 그거. 안 잡혀가지고 여기가 마비됐어. 여기 두 번째 기울어졌다. 마디가 안 움직여. 네. 그래가지고 일단 신검을 그냥 받았을 때는 맞다 너도 전원쌤 아는구나. 잠깐 수업했었지 너도. 전쌤이 그래서 처음에 신검 받았을 때는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상급을 받아서 군대를 갔어. 공군으로 가려고. 그래서 내가 황금 같은 일병 휴가를 반납을 하고 내가 전원쌤을 그 공군? 해군이었나? 공군이었던 것 같은데 공군 거기다가 이제 같이 보내주고 나는 이제 군복 입고 가서 보내가지고 잘가 나는 이제 군대 복귀할게 이러고 왔다? 그때 당시 싸이월드 시절이잖아. 이거거든. 그래서 군대를 가서 이제 바로 뭐 하나 싶어서 딱 싸이월드 방명록을 들어왔는데 군대에 있어야 되는 전원쌤이 갑자기 방명록을 달아놓은 거야. 4444444444444 이게 뭐지 하면서 전화를 사급하셨다? 군대에서 군의관이 그 손가락 마비된 걸 보고
지금 여기 군대를 이거는 어차피 군대 다니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군대에 있어도 되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빠꾸를 보내면은 100% 4급이 뜬다. 나갈 거냐 공군에 있을 거냐 했는데 누가 남냐? 당연히 나가지. 그래서 나갔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방명록을 단 거야. 그래서 1년이 또 늦어진 거야. 그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익 갔지. 아, 공익 옛날에 치면 뭐야? 나무. 그래서 늦었었지. 쌤, 네? 쌤도 귀신 보였어요? 귀신? 군대에 귀신이 많다고 하는데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자. 나는 여태까지 내가 기가 센가 봐. 귀신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저도 안 봤어요. 어? 저도 본 적이 얘 없어요. 얼마 안 살았잖아. 그치 난 뭐 많이 살았나? 아니 그거 아니지. 한 2배 넘. 뭘 2배에 가까워 아니, 지금. 17년 야, 네, 맞네. 너네 나이보다 너네랑 나랑 차이가 훨씬 짧아. 몇 살 차이가 나냐? 저희 17살. 17살? 15살밖에 차이 안 나네. 15살 차이면요. 거의 지금 거의 우리가 살아온 연도 딱 그만큼인데. 우리 만 16. 빨리 32살. 안경 맞았다. 한 2살이죠? 32이요. 사실 15년이면 대학교도 가고 뭐 직장도 10년 다니잖아요. 조용히 해. 내가 군대에서 그거를 이제 그 뭐냐 귀신을 본 적은 없고 한 피 정도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군대 무서운 갔어요. 그게 귀신보다 더 무서우니까. 거기 한끼를 초소를 가면 한끼를 명을 이런 데가 있어. 너네 이제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보잖아. 바닷가 주변에 이런 거 많은데 여기에 이제 딱 이런 거 있어. 여기 뭐 철책 아니고 울타리 같은 거 난간 같은 거 설치가 돼 있고 여기 밖에도 다닐 수 있고 이 안에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바깥 여기 창문 보면서 경계할 수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 초소라고 부르거든. 여기를 가면은 그러니까 전원쌤이 이런 얘기 못 해줬구나. 아, 이 새끼 사람. 아무튼 여기 이제 계단 타고 막 올라가는 그 계단이 밖에 막 있고 여기 이제 초소 근무는 막 밤에도 하고 아니 뭐 이렇게 돼 있겠지. 여기 이제 밤에 근무하고 하면은 뭐 24시간 근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교대라는 걸 하잖아. 근무 교대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뭐 우리 부대가 여기 있다. 우리 부대가 여기 막 있으면은 저쪽에 만약 예를 들어서 1초소가 있다 쳐. 그럼 이제 여기에서 1초소까지 쭉 근무하는 사람들이 쭉 가서 거기 딱 도착하면은 원래 근무 서던 사람들이 다시 그대로 복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교대. 그럼 이제 여기 대기하는 사람들이 뭐 보통 위에 2명이 있거나 뭐 위에 하나, 앞에 하나 또는 위에 하나, 뭐 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어. 근데 여기 있었어. 둘이 내 친구 얘기인데 둘이 있었는데 둘이 이제 근무를 다 교대를 하려고 이제 와 씨발 춥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뒤에 근무에 서는 애들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와서 이제 오는 게 보이길래 여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뭐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집이랬다. 가고 싶어서 툭툭툭툭 내려가가지고 밑에 대기하고 있다가 걔네들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교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내 친구가 이제 복귀하는 애인데 복귀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뭐 했겠어? 다시 올라갔겠지. B팀으로 바뀌었고 A팀이 이제 내 친구 애들 복귀 막 하고 있었어. 얘는 복귀를 하고 막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누굴 만난 줄 알아? B팀. B팀을 만난 거야. 뭐? A팀 분명히 교대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만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다시 돌아갔대. A팀, B팀 같이 돌아갔대. B팀이 없어요? 근데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방금 전에 만났고 B팀도 또 귀신이었어. 그래서 또 갔는데 또 B팀 거야. 뭔 개소리야. 누가 좀 몰랐던 거야. 분명히 우린 교대를 하고 왔는데 근데 복귀하는 도중에 B팀을 만나가지고 다시 갔더니 아무도 없었다니까. 장난인가 장난? 근데 그런 걸 수도 있죠. B팀이요. A팀 아, 이렇게 후다닥 내려갈 때 후다닥 B팀이 창문에서 이렇게 뛰어내린 다음에 이렇게 바닷가에서 수영을 해서 오, 겁나 우리가 열심히 무슨 가서 또라이들이냐? 이 초소를 앞으로 가서 사실 북한군이었다. 초소 비우고 있다가 누가 들이닥치면은 그 깜빡할 일이야. 누가 들이닥친다는 게 북한군이 온다는 게 아니라 뭐 대대장 같은 높은 사람들 오면 난리 날 일이야. 대대장이 귀신이네. 중간에 어, 대대 만났으면 갈 뻔했네요. 그런 적이 있어. 나는 본 적이 없어. 무서워했어요. 근데 못 가요. 이거 정답방이죠. 쌤 중간에서 대대장 만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진짜 재밌겠다. 영창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B팀이랑 A팀이랑 둘 다 어떻게 됐어요? 몰라 그래가지고 정말 개 무서워 하면서 둘 다 그 뒤로 나도 모르겠어. 그래 봤다 하고 나서 그냥 끝나. 그럴 때 군가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사나이로. 에휴. 오, 말 몰라. A는 말. 근데 그게 뭐지? 그게 진짜 사나인가? 그건 잘 안 몰라. 요새 뭐 육군가, 그 뭐예요? 푸른소나 뭐 공군은 공군가 모르겠지.
푸른 소나무. 또뭐 있었더라? 아유 하도 그래도 기억도 안 난다. 뭐 등등등 다른 거 하지. 그 진짜 사이는 잘 안 해. 많이는 안 해. 이등병의 편지는요? 이등병 편지 군가가 아니잖아요. 그 군가가 다 울어. 야이씨 내가 군대 간다고 이제 머리 자르러 뭐 준호 헤어 이런 비슷한 브랜드를 갔어. 네. 갔더니 머리 잘라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해가지고 내가 이제 딱 앉아 있었어. 앉아 있다가 저 이제 다음 주에 군대 가요. 이랬더니 네 알아서 잘라드릴게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당시 항상 가던 미용실 갔었거든.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뭐 항상 자른 사람한테 잘랐는데 막 이제 발가락 윙 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등병의 편지를 틀어주는 거야. 쌤 진짜 울었어요? 아니. 당장 끄라고. 그 미용사분이 자르면서 운 거 아니에요? 불쌍한 돼지킥 하면서 아이씨 내 돈 이러면서 그래. 내 돈. 다음 달 내 손님 사라지네 이러고 있었겠지. 근데 전생을 같이 있었거든. 전생을 뒤에서 막 머리 자르고 키득키득키득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안 해. 둘 다 이제 빡빡머리로 만나가지고 서로 키득키득거리고 있다가 군대 잘 가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원쌤 안 갔어요 그 상태로? 그 상태로 갔다가 나왔지. 거의 뭐 다시 자르는 일주일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못 버텨가지고 타령한 줄 알았어. 왜 이 사람 안 그러고 나왔는데. 타령. 네 근데 싸이월드 그거 어떻게 접속했어요? PC방 가서 했어요? 군대 안에도 PC방 비슷한 게 있어. 싸지방이라고 해서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고 해서 PC방 비슷한 게 있어. 컴퓨터가 아마 스타크래프트 1 겨우 돌아갈 정도? 요새는 좀 업그레이드돼서 롤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 우와. 롤 정도까지 들어간다. 롤 좀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 좋아.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고 일과 다 끝나고 할 일 없을 때 오케이. 시간 남을 때. 그러니까 일정이- 이제 빠릿빠릿하게 일하면 무조건 갈 수 있겠네. 아니요. 업무 시간은 지켜야 돼. 5시에 싸지방이 열려. 나는 이제 싸지방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5시에 일과 끝나고 올라오면서 딱 문 열고. 새벽 관리하는 5시. 역할 네, 5시. 근데 5시부터 자기 전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9시에 9시까지. 군대 시간은 그렇게 함부로 돌아가지 않아요. 17시 일과 종료 하고 나면 그때부터 자유시간인데 2030이 있어. 2030 시간에 네, 무조건 청소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2030 전에는 뭐 하느냐? 저녁. 20 시간에 혹은 부대마다 다른가 내가 기억이 나는 건 모르겠는데 이때 석식 저녁 저녁을 왜 8시에 먹어요? 되게 늦게 먹네. 아닌가? 6시에 먹지 않아요 군대는? 7시인가? 아니 6시까지 빠르진 않아. 아 그래요? 그럼 그 사이 이제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아. 괜찮다. 2시간이면 랭게 한 판, 패반 나 이등병이? 네. 상대는 노냐? 상대는 돈좀 찔르면 되죠. 무슨 만나봐. 근데 그거는요? 이문 공연? 그 우리나라에 그 많은 부대 중에 어떤 부대가 될지 모르는데 거의 안 됐나 봐요. 미문공연 성시경이요. 가쁜 써는 왜? 군대 가겠네. 원앙 있는데. 막 위문 공연으로 배익정 쌤한테 수학 강의하고. 그래서 자 여기 봅시다. 판별식으로 시작까지 시작을 주민들 다 돌 들고 달려와. 군대에서 내가 근데 학생이 아니고 선임이랑 후임을 가르친 적이 있기는 해. 어디에서 가르쳐가면서 막 맞지 않았어요? 아니 뭐 선임을 때리지는 못하니까. 내가 맞았다고? 네. 지금 내리는데 내가 알려달라고 했어요. 뭐. 너 화이트보드에다가 앉혀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지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말입니다. 소름 돋았어. 이거 되십니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참수는 아시겠습니다. 이러시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병장 들고 나갈 때쯤 되면 이거 몰라? 진짜 돌아버리겠네. 다시 가. 이제 다시 재수 준비한다고 군대 나가서 그거 한다고. 피셀도 그래. 피셀도 그런 편일 거야. 그런 쪽일 거야. 육수. 스펙타클.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군대에서 제일 화생방. 힘든 거? 그래 화생방이 최악이 진짜. 훈련으로 힘든 거 치면은 화생방. 네 해병대죠. 그냥 화생방이 더 최악이에요? 아니면 대대장 뺨을 때렸을 때가 더 최악일까요? 대대장 뺨을 때리면은 삶을 제대로 못 살 수도 있고 대대장 뺨 때리는 게 최악이지 않을까? 훈련을 하면 화생방이 최악이고 내가 나온 부대는 개병대랑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해병대 말고 일반 육군 소속이었고 해군 소속의 그 개병대랑 비교하지 마세요. 개런데 왜? 여기 해군에 이제 해병대가 있고 육군에 이제 특전사가 있잖아. 쌤 특전사였어요? 나는 이제 특공병 특공대였어. 특공대. 뭐가 그래서 특전? 내가 이제 나온 데가 이제 특전사보다는 특공대가 나왔어. 700개 꼽 나왔어요.
하태쌤이 특전사잖아요. 하태쌤이 아, 해병대구나. 해병대. 그 해병대는 해군하면서의 특수부대 아니야 사실. 특수부대는 해병대 안에서의 수색대가 있어. 걔네들이 특수부대고 그게 이제 우리랑 같은 특수부대들. 육군 안에 이제 수색대도 있거든. 이런 데도 이제 특수부대고 해병대는 그냥 해병대는 별개. 육군에서 가장 쫄개는 뭐예요? 그냥 땅게. 비세가 그냥 그럼 난 그거예요. 피셈 나오고 그냥 땅게. 비세 가장 편한 거예요, 그게? 일반 육군. 가장 편한 건 뭐예요, 거기서? 편한 게 없는 것 같은데. PX 관련. 진짜요? 어. 그럼 막 뭐 훔쳐먹어서 몰라요? 훔쳐먹는 거는 안 되지 뭐. 아, 그것도 거기도 그 정산을 하는데 그건 안 되고 근데 남는 것들 막 처리하는 거지. 아 유통기한 지난 거? 근데 막 삼각김밥 이런 걸 파는 건 아니니까 안 팔아요? 냉동식품 이런 거. 냉동식품 만두도 좀 약간 비비고 가야 돼. 그 PX만 많이 써요. 피망치라는 다른 거. 어? 세금이 안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도 그랬는데 이만한 봉투에 가득 과자를 담잖아. 네. 그럼 여기 시중에서는 보통 이만한 봉투 하나 하면은 막 좀 싼 거 위주로 담아도 5만 원, 막 6만 원, 그렇죠. 8만 원 막 이러는데 거기서는 이만한 봉투 두 개 가득 들고 가는데 4만 원. 진짜요? 하나에 2만 원? 와, 겁나 냉동 막 과자, 막 음료수. 내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쓰냐고? 카드 있어? 들고 가요. 카드 있어 카드. 그거 되게 뿌듯하겠다. 카드에 돈 쌓이는 거 보면. 돈이 쌓인 만큼 줘야 쌓지.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준대요. 요즘은 꽤 많이 준다고 근데 하는데 우리 거기- 때는 병장이 한 달에 얼마가 났더라? 9만 원? 10만 원. 우리 때. 거기 물가도 우리 때 오르지 9만 원. 그렇죠. 요새는 뭐 20만 원, 30만 원까지 오른다고 아니 지금 하는데 40만 원까지 올리지 않았어요? 병장. 오른 거는 아니야. 올린다고 얘기는. 하던데. 네. 지금은 한 15만 원, 20만 원. 근데 그거 막 잘 모르겠고. 외부에서 돈 줄 수 있어요? 그냥 내 통장이 있어. 월급 받는 통장이 있고 그거에 연결된 체크 카드가 있어. 아 그걸로 쓰는 그럼 거야. 그 통장이 막 엄청. 그 우리는 이제 특수부대들은 특공대나 수색대 같은 애들은 헬기 대피라는 걸 하거든. 얘네들도 아주 얘네는 안 하고. 얘네들이 이제 헬기 대피를 하는데 아 헬기 대피는 뭐냐면 일반 육군이나 일반 해병대들이 하는 헬기 대피는 그냥 모형 탑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그 L자 만들고. 그거 이제 줄 타고 쭉 떨어지는 거고 우리는 실제 헬기 대피를 해. 실제 헬기를 타고 15m에서 쭉 떨어지고 이런 걸 하거든. 그거 한 번 하면 얼마 주는 줄 알아? 10만 원. 15만. 내 생명수당 한번 뛸 때마다 15만 원. 그럼 한 10번 뛰면 되잖아요. 아 그럼 미래를 위해서 평생 직업 결정했다. 나 맨날 뛸래 계속. 하루만 안 특공대 애들은 하루에 헬기 15만 대피이 아니라 얘들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말 그대로 이제 뭘 하냐 그 훈련 이름은 뭐라더라? 공수 훈련을 해. 공수 훈련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비행기에서 낙하산 메고 떨어지는 훈련. 그거는 조금 비쌀 거야. 근데 이제 헬기 대피는 고작 그냥 15m 정도니까 조금 이제 싸. 그래서 아 15m니까 15만 원 주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또. 여기서 120m에서 떨어지면 120만 원 주냐? 한번 그럼 한번 해볼까? 장난 아니야? 저 밑에 1000피트 상공에서 떨어지고 막 한 이런 달에 거. 재미삼아 그만한 줄이 있어요? 아니 따라서 해봐요. 가게. 얘들 그래서 낙하산 우리는 줄 타고 하는 거야. 줄 타고 우와. 하다 보니까 이게 안전장구가 말 그대로 줄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 줄에 연결된 내 몸에 연결된 줄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위험하니까 한다고. 근데요 그거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못해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4번밖에 못 돼요. 왜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하면서 그냥 120만 원 받는 거야. 120만 원을 2년에 120만 원 진짜 싸다. 내 생명 수당인데. 그게 그런 훈련을 해줘. 군대 가면 살 빠져요? 나는 살 그대로 했어. 근데 그거 하다가 죽은 사람 있어요? 물론 죽은 사람은 없을걸? 다친 사람 다친 적은 있겠지. 막 그거 하다가 실수로 놔서 죽고 줄 잡고 내려온다고 생각해봐. 이 장갑을 껴. 두툼한 장갑을 전달 안 되는 장갑을. 근데도 그 장갑이 오래돼서 뚫리면 손 쫙 다 까지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다치는 그 거야. 훈련 못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한동안 이제 국궁병원 이런 데 가야지. 아 그럼 빨간색 발라주겠지. 그러면 손을 수도 없고. 뭐 얘기해? 손을 왜 잘라 발. 미친거. 아니 손을 놓을 수도 없어. 손 자르지 않을까? 근데 그 손 놓으면요 죽어요? 바로? 연결돼 아니야, 있다고. 여기 안전선이 있다 했잖아. 아 그러면 아프면 그럼 따라. 앞으로 그냥 바로 쓰는 거야. 놔야지. 그러면 이제 밑에서 그 안전선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냥 툭 떨어지는 거지. 그럼. 엉덩이 팍. 안전선이 막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건 아니야. 아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맞아.
쭉 떨어지다가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잡으면 이제 밑에서 뭔가를 줄 가지고 조절해줄 때. 내가 고3 때 네. 공부를 하도 많이 하고 책상에 하루 종일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고 독서실만 처박혀 있다 보니까 내가 73kg까지 쪘었어. 지금보다는 안 쪘죠? 지금보다 약하게 내가 이렇게 찔 줄 몰랐지. 근데 대1 때 이렇게 줄 줄 몰랐지. 대1 때 술을 많이 마셨다. 놀러 자주 다니느라 밥을 잘 안 챙겨 먹거나 아니면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귀찮아서 안 먹거나 막 이러다 보니까 57kg까지 떨어졌어. 키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대2 때 그나마 조금 쪄가지고 그래도 한 60kg에서 한 62kg까지는 만들어졌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군대에서 계속 유지하다가 65kg까지 찌워서 나왔지. 근데 그때는 아, 잘하셨네. 운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근육이 붙어가지고 그때는 사진 봤지. 목금 짱이었어. 그랬었는데 전역을 하고 2010년에 계속 운동을 했어. 65kg 유지하고 너희들이 봤던 사진은 그래서 2010년 전역 후의 사진이야. 군대에서의 사진이 아니라. 머리를 크게 꼬셨어야 했는데 뭘 자꾸 뭐 잠을 때 보여줬는데. 저 아니에요. 너 아니야? 알았어. 6월달이니까. 그러다가 2011년에 이제 그 전기 그분을 만나가지고 전원 있어요. 아니 뭐 전에 지금 이제 결혼하신 그분을 만나가지고 쌤.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살이 쪘어요? 그분이랑 살이 진짜 되게 쪘었어. 그때 만날 때 당시에 내가 이랬고 여자친구가 그때 44kg인가? 키 몇이었어요? 죽겠는데요? 164에서 166. 이거 엄청 근데 너무 말랐는데요? 내가 176cm. 죽을 거. 그랬었는데 둘 다 그래도 나름 비율이 괜찮았어. 처음 만날 때 당시는. 아, 둘이 나는 이제 말랐어요. 나름 운동 많이 해가지고 몸 복근 좀 있고 이 사람은 비쩍 말라가지고 그때 44kg, 48kg 막 이래가지고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옷도 막 44 이런 사이즈. 근데 쌤이 176이라고요? 네. 일단 조용히 해봐. 그랬는데 2011년에 둘이 만나고 한 대략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몸이 어떻게 불어났냐면 제가 86kg까지 갔고요. 어머나 세상에. 좀만 줄이자. 80한 3kg까지 갔고요. 이분은 키는 안 컸어 둘 다. 이분이 그때 어디까지 갔더라? 58kg인가? 둘 다 먹방 투어 다녔어요 뭐? 먹방도 아니고 그냥 먹은 거야. 맛있는 데 찾아다닌 거라기보다는 그냥 먹은 거야. 지금 저 맛있는 거. 근데 그랬다가 이제 나는 지금 이제 한 81 정도 됐고 이분은 뭐 모르겠어. 연애하면 살쪄요? 왜냐면 원래 관리를 더 열심히 자주 우리 하거든요. 한다고 치는 건 아닌데 쌤이 관리 안 하셨구나. 늦게 만나고 늦게 놀러 다니다 보면 그래도 찌지. 늦게 먹고 그냥 바로 집에 가서 그냥 자고 이러는 거. 아, 쌤 게을리셨구나. 새벽 2시에 막 우리 아, 만나고 새벽 2시에 만난다고요? 전화해가지고 어머 야, 나 어머. 배고프다. 나도 뭐 먹으러 성에서 먹으러 갈까? 콜! 새벽 2시에 성에서 쉴까? 그랬으니 살이 쪘지. 그때 우리 둘이서 먹으면 여자랑 남자랑 둘이 먹는데 10인분 먹고 10인분? 남자 둘이 10인분은 가끔 먹잖아. 이제 저랑 쌤이 여자 아니라는 남자 거. 모여가지고 둘이서 10인분, 8인분 먹기 힘들지. 물론 내가 한 6인분 먹긴 했겠다. 그래서 한만 더 했구나. 쌤이 고기 구워요? 아니면 고기를 여자친구가 구웠었어요? 둘 다 왔다 갔다. 쌤 아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주로 먼저 구워 주시더라. 아, 나이가 쌤보다 많으니까. 저는 쌤은 그렇지. 아 오늘은 쌤의 몸무게 입담을 근데 아직 전 167kg, 176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빨리 해명을 하십시오. 뭘 해명을 해? 뭘 뭐가 어떻게 해명을 해? 원래? 선생님 혹시 나이가 드셨다고 키가 줄어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건 아니고 군대에서 그래서 상병 병장 때 상병이나 병장 때 이제 몸무게랑 키랑 같이 재잖아. 네. 그때 내 키가 176.4가 나왔어요. 그 뒤로 안 컸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냥 176이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반올림 올림은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기계가 망가져. 반올림을 해도 이거겠구나. 왜 반올림 할 필요가 기대 왜 없는 망가져? 망가졌네. 그 이제 나는 요새 그 자동으로 지가
층 재고 올라가는 거 너희들도 재봤지? 네. 그냥 손으로 하는 것도 재봤냐? 네. 둘이 재보면 사이즈 좀 다르지 않아? 네. 손으로 재는 게 훨씬 좀 한 1, 2cm 크게 나온다. 네. 자동으로 하는 건 아무래도 이게 내려갔다. 기계 힘이 좋아서 그러니까 머리가 있잖아. 얘가 이게 뭐 딱딱한 거면은 머리가 아프잖아. 그래서 이게 딱 닿는 순간 이게 살짝 이렇게 펴. 그래가지고 조금 작게 나오는데 실제로. 진짜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1, 2cm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목소리가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는 손으로 재는 걸로 쟀지. 그래가지고 176.4. 너희들이 알고 있는 키보다 실제로 좀 클 수도 있어. 자동으로만 쟀던 애들은. 실제 키는 1, 2cm 클 거야. 어 진짜요? 186인데 나 160이다. 자동으로 재는 거보다는 좀 크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손으로 재봐야 안다고 하더라고. 보건소 아줌마. 근데 오히려 이런 애들이 나중에 가서 이건가? 아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했지? 아까? 저희 그네 분리까지 했어요. 근해 분리. 네 맞아요. 그러면은 오늘 뭐 도형. 했지? 아 도형으로 넘어가야지. 그거 뺀다 그랬지 내가. 그거 빼면 고체 안녕히 얘기했고. 계세요? 연립을 안 하는 어. 자연스럽게. 네 맞았어. 아 왜 이렇게- 특수한 해 부등식. 그건 네, 아니 자 아무튼 그래서 특수한 해도 부등식을 네. 함수로 돌아갔다가 방정식으로 풀 수 없으니까 네. 특수한 애는 그냥 함수에서 끝나는 거야. 방정식으로 올 수 없으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뭐 판별식 이런 거 하는 거야. 왜? 안 만나니까. 그게 이제 뭐였지? 특수한 해 풀이였고 그게 고차 방정식으로 이어져서 똑같이 수투에서 똑같은 풀이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도방. 자 도형의 네, 방정식에서 부탁이 있는데 군대에서 했던 대로 한번 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만 하면서 막 그렇게. 아, 뭐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야 내가 전역한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 말투가 기억나겠습니까? 아 네 해주세요. 괜찮을 것 같다. 아 뭘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차라리 부산말을 쓰라면. 주세요. 해주세요. 한말로. 오. 오케이. 부산 쌍둥이 그 있죠?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최고의 그거구나. 반응이구나. 자, 아무튼 봐. 뭐 이제 내분점, 외분점, 직방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고 누구? 내분점, 외분점 좀 보자. 부산도 쓰고 있는 거 아니다 친구. 아왜 안 쓰세요? 부끄러워. 자, 내분, 외분 공식을 좀 배워볼 건데 이 내분 공식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애들 있잖아. 예. 기억나잖아. 그때 예.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점이 x1, y1에다가 B라는 점이 만약에 x2, y2가 나왔다 치자. 그때 선분 A, B를 예를 들어서 뭐 M 대 N이라 할게 그냥. 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P의 좌표 찾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겠냐? M 플러스 N분의 그렇죠. 크로스로 곱해서. M 크로스. 점의 X 좌표 그렇죠. 뭐 다양하게들 외우고 있을 거야. 그거는 사실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세 가지지. 그냥 공식을 달달 외우세요. 두 번째 크로스를 곱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 더 있어. 끝점. 나는 이제 그렇지 끝점 시합점 그게 내가 주로 풀어주는 방식이고 이과 하는 사람들은 기하를 위해서 그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하는 말 그대로 도형과 관련된 거야. 도형적인 성질 즉 기하학적인 의미를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외우는 방식 자체가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외우잖아. 그치? 근데 그거 말고 하나가 더 뭐 있지? n 대를 위에다 써놓고 크로스로 곱하자 이런 거 있었지. 네. 분모는 두 비를 더하고 분자는 크로스로 곱한 녀석끼리 더하는 거. 그치? 네. 자 근데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은 나중에 앞으로 2학년, 3학년까지 갔을 때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인데 얘를 누구로 넘어가냐면 기하학적인 의미로 넘어갈 거야. 기하학적인 의미 자체가 뭐였냐면 결국 그 내분점 P라고 하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의 B가 M 대 N입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그리냐면 선분 A가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서 선분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을 때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P를 외분이잖아 이거. A에서 안에 있는 P를 거쳤다가 B까지 올 때 그때의 B가 M 대 N이에요 라고 해서 어떻게 그렸다고? A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점 P를 A, B 안에서 하나 들렀다가 B로 끝나도록 그릴 때 그때 길이의 B가 M 대 N이 되도록 그려주세요야. 예를 들어서 A, B라는 성분이 여기 있어. 그때 어떻게 해주세요? 2대 1로 내분한다 쳐봐. 한 칸, 두 칸 갔다가 한 칸 더 가게. 여기가 이제 내분점 P가 되도록 해주세요. 2대 1 이거잖아.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기하학적인 의미고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용해서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봤었을 거야. 테마 특강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었으니까 교재를. 네. 근데 그렇게 기억을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릴 때 A에서 시작해서 P는 경유점, B가 끝나는 점.
여기 앞에 선분 AB를 이라고 할 때 이 점이 분명히 시작점이고 이 점이 분명히 끝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공식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분모는 2b를 더해주세요. 분자도 2b를 더해주세요. 근데 분자의 경우에 둘이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이 될 거예요. 라고 외우라고 그랬어. 두 번째, y좌표 같이 마찬가지 2b를 더해주세요. 분자도 2b를 더해주세요. 근데 곱하는 순서가 y좌표 구할 때는 y좌표만 가지고 끝점, 시작점으로 순서로 곱해주세요. 이게 언제 나와? 공간 좌표 기하에서 또 등장할 거야. 뭐 하나 추가해서 z좌표 하나 추가돼서 똑같아. x좌표는 x좌표로, y좌표는 y좌표로, z좌표는 z좌표로. 그게 기하에서의 공간 좌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외분. 아무튼 그딴 게 있음. 외부는 그러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었냐면 역시 마찬가지 A라는 점 똑같고 B라는 점 똑같을 때 만약에 전분 BA를 어떤 순서로 M 대 N으로 어떻게 해보자? 외분해보자. 자, 외분점 Q 구하는 공식 역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Q를 구할 때 어떻게 하려고 했지? 분모는 2B를 빼세요. 분자도 2B를 빼세요. Y좌표도 분모는 2B를 빼세요. 분자도 2B를 빼주세요. 그때 하나씩 곱할 거야. 누구는? 분자는.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 뭐? 끝점이 A잖아.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도 끝점, 시작점. 이렇게 곱하는 게 내분 외분 공식을 제일 쉽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X 아니에요? 그죠? 땡큐. 예리하구나. 요거죠. 오케이?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까먹어. 언제까지? 기하 배우는 고3 때까지 절대 안 까먹을 거야. 크로스로 곱하고 이러는 것도 괜찮은데 위에 MDN 쓰고 막 크로스 쓰고 그게 귀찮잖아. 알았지? 그리고 만약에 이 BA는 어때? MDN이면 어떻게 해야 돼? 점의 좌표를 바꿔야 된다. 귀찮단 말이야 쓰는 거 자체가. 그래서 끝점 시작점을 기억을 하라는 법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이게 이제 내분 외분 공식이고 이거는 기하 때문에 좀 얘기를 하는 거라면 문과에서는 또 어디서 나올까? 그냥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거야. 새로운 함수 배울 때마다 어떤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을 A,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을 B,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중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것을 찾으세요. 그때 갑자기 등장하는 거야 문과는. 오케이? 내분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 수능에 왜 나와요가 아니잖아. 그치? 판별식 안 나오는 게 아니듯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공식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문과도 이과도. 이과는 기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거고. 수능 문제 1번, 2번, 3번 중에 특히 1, 3번에서 주로 이 문제 무조건 여태까지 자주 나왔어요. 작년 수능 수학 가형 3번 문제 출제 문항이고요. 재작년 수능 3번 문제 이거 나왔었어요. 내분의 공식 자체가. 알았지? 잘 기억해둬. 그리고 나서 내분의 외분은 너희들한테 공식 외우는 걸 설명하는 거였다면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원방으로 넘어갈 건데 원에서도 누구를 넘어가냐면 접선 얘기 잠깐 할 거야. 원의 접선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이과. 이과는 나중에 너희들이 이번에 배우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판곡, 신석. 잘 들어주세요. 기하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2차 곡선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뭐 배운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 뭐 순서는 좀 바뀔 수 있더라도 그때 타원의 방정식을 배울 건데 거기에 타원의 접선의 공식이 있어. 똑같이 생겼어요. 좀 기하에? 기하에. 알았어? 기하의 제일 첫 시작이 그래서 너희는 조만간 바로 다다음 주쯤 만날 거야. 그때 위에서 좀 잘 기억해둬 기하. 알았지? 자 아무튼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제 문과이과 공통인데 어디서 나오냐면 수투에서 나와요. 그리고 미적분에서 나와요. 이과는 미적분에서 또 나온다는 얘기고 문과는 수투에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수투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까 도함수 활용했던 거 기억나지? 그중에 도함수 활용 1번에 뭐가 있냐면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때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 자체가 얘랑 순서가 완전 똑같아. 너희들 기억나니? 원의 접선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에요 라고 하면서 중심의 좌표가 0,0인 경우 있었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에요. 그쵸? 그때 첫 번째 뭐였어? 제일 먼저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그지? 기억나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뭐 있었어? 공식이 있어서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하나 있었잖아. 도함수의 활용 1번에서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 제일 첫 번째가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야. 그때 거의 공식 이용하듯이 풀어버리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었지?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공식 있었던 거 기억나니? 2번에서도 있었는데 2번에서는 내가 잘 안 쓰긴 하는데 오늘은 보여줄 거야. 오케이? 타원하는 이과들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래서 도함수 활용 1번
수투 거기서 나오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미적분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수투에서 나온 접선의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기울기. 그것도 역시 공식 비슷한 게 있어요. 공식은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게? 원바꾸이죠. 그러면은 미적분 수투에서는 3차, 4차 함수의 접선을 구할 때 곡선 바꾸기 접이 주어지는 경우가 세 번째가 될 거야. 그때는 이때 기억나? 좀 복잡했었지. 그때도 역시 복잡한 문제가 될 거고 얘가 수능에서 자주 나와요. 뭔가 잘 기억해두고. 이과는 미적분에서 이게 자주 나와요. 역시 잘 기억해두고. 근데 그게 기하에서 나올 수도 있어. 타원, 쌍곡선, 포근선, 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아무튼 그때 너희들 한번 점검해보자. 뭐 공식은 문과도 할 수 있으니. 자, 접점이 주어진 경우 공식 불러볼 사람?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얘는요? 쟤도 하나만. 그렇지. 하나 a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y1 마이너스 b y1 얘는 y 마이너스 b 그래. 버퍼링 걸린다. 자, 이게 뭐냐면 어떻게 배우라 그랬냐면 x 제곱은 x 곱하기 x야. 그 두 개의 x 중에 하나만 접점의 좌표를 대입해 주세요. 그래서 y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잖아. x 마이너스 a가 두 개가 곱해졌으니까 x가 두 개 있네. 그래서 둘 중 한 군데다만 접점의 좌표 대입해 주세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 외우는 방법이었지. 네. 자, 두 번째 요거 기억하는 사람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n제곱 플러스 그렇지. 야 얘는 평행 공식이 평행 평행이동 하면 돼. 그 공식 외우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는 y 마이너스 그냥 D는 R을 쓰라고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네. 공식을 막 많이 쓰진 않는데 똑같아. 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이거예요. 옆에 길이가 4 그래 평행 확률에서 똑같아. 그래서 굳이 외우지 마. 쓸 사람은 쓰고 아니면 그냥 D는 R 써 라고 많이 해. 근데 예? 외워야죠. 자, 하원 방정식으로 나오는 거죠. 원방을 너희들이 이거잖아. 계속 하고 있는 R제곱이잖아. 계속 바꾸기야.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눠봐. 에이. 이거지. 그치? 네 타원의 방정식은 이거예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미쳤나봐. 부호가 쌍극선 부호하는 이거예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그치?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 자체도 비슷하게 생겼어. 그 중에 누구? 타원의 방정식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 R이 있네. 여기 R이 있네. 여기는 AB가 있네. 어떻게 되어 있을까? 타원의 방정식 유추 가능하지 않냐? MX 플러스 마이너스 AB. AM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똑같이 R이면은 빠져나가서 얘가 되는 거고 다르면은 AB가 안에 각각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타원의 방정식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고 그때 외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과는 이 공식을 잘 기억해두라는 거고 문과는 전혀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으면 D는 R 쓰면 돼. 물론 외우면 편한 거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내가 점검을 해주는 거다 이과. 알았지? 네. 공식은 너희들 때문에. 문과도 공식 필요하긴 하다만 정 모르겠으면 D는 R로 풀면 끝나. 근데 타원은 D는 R이 아니에요. R이라는 반지름 자체가 없어. 타원은 뭐야? 원을 아래 위로 또는 양옆으로 쭉 잡아당긴 거야. 원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라고? 요렇게 늘어난 거. 그걸 우리는 타원이라 불러. 예를 들어서 옆으로만 몇 배? 2배로 늘어난 거. 이런 걸 우리 타원이라 불러요. 반지름이 있겠냐? 여기랑 여기랑 다른데? 없겠지. 나중에 그래서 어떤 게 되느냐? 그냥 원의 중심은 있겠냐? 없겠지. 중심이 몇 개로? 2개로 늘어나요. 이게 타원이에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알았죠? 수학에서 어떻게 해? 응? 두 개 이어서 합하는 거 같잖아 합과 차로 나뉘어요. 그거 해. 그건 해야지. 그게 타원이 만들어진 배경. 근데 타원을 접하는 자세 자체가 너희들과 기백이 달라졌어. 타원에서는 너희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원기둥을 비슷하게 잘라서 나오는 게 타원입니다. 이 내용이 추가가 돼요. 지금 기백에는 없는데. 그리고 바닥면에 이렇게 퉁 하고 잘랐다. 그럼 이쪽 면에 생기는 게 포물선이에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하예요. 이게 추가돼요 이번 너희들 들까지.
공간 벡터가 이게 사라지는 대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때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사라졌었는데 너희들 때 다시 나올 거야. 그런 것들 나오고. 그러고 나서 누구로 나온 거냐면 요거 원바퀴 점이 주어진 거. 자, 원바퀴 점이 주어진 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기울기 가정. 기울기를 가정을 하든 또는 접점을 가정을 할 거야. 즉 가정을 하는 이유는 뭐야? 공식 쓰려고. 공식 있으니까 공식을 쓰고 싶은 거야. 즉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주로 접점을 가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다. 문제집은 접점을 많이 풀어. 접점의 좌표를 x1, y1으로 가정을 할 거예요. 물론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한다는 얘기는 미지수를 일단 쓰겠다는 얘기다, 그렇지?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네? 어머나 접선을 구할 수 있네. 근데 그 접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수. 이 점을 지나요. 그럼 저걸 대입해서 그렇지. 얘를 대입하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야마야. 이러죠. 표 외워요? 몰라? 갑자기 앞에 있네. 뭐야? 걔 복귀할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수학도요?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아무튼 자, 원바퀴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또 다른 방식 하나 더 있었지. 전원쌤이랑 내가 좀 좋아하는 이유인데 어떤 풀이냐면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공식을 외우는 거.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A, B를 지나는 저 직선이 있어요. M으로. 그렇지. 기울기만 모르는 거지. 지나는 점과 기울기만 쓰면 직선이 완성되니까. MX만. A, B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놈이 뭐 합니다? 접합니다. 뭐요? 니은화를 만족할 거예요.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 자, 조금 복잡해진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3차, 4차 함수로 넘어가도 역시나 마찬가지 누구로? 조금 내용이 복잡할 거야. 뭘 가정하기 시작할 거야? 뭔가 하나를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거야. 오케이?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차이 나는 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방식으로 알려줄 거야. 학교도 마찬가지, 학원도 마찬가지. 근데 나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다 알려주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풀면은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방부등식에서 엄청 요긴하게 쓰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수투 가르칠 때는 도함수의 활용 3번 첫 번째 접선할 때는 첫 번째 방법만 알려줄게. 근데 나중에 도함수의 활용 넘어가서 방부등식 들어갈 때는 두 번째 방법을 하나 더 알려줄게요. 아시겠죠? 두 가지 방법 다 익혀놔야 돼. 근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왜? 학교 서술형은 교육과정을 떠나서 내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푸세요잖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두 번째를 쓰는 경우를 내가 딱 한 학교를 봤어. 저기 서울에서. 그 외 학교들은 이거 쓰지도 않아. 저희 무조건 이거 써. 저희 그거 할 때. 1번 말고 2번은. 아니 원방 말고 수투에서 수투 얘기하는 거야. 수투 얘기한 거예요. 원방 말고. 원방은 둘 다 잘 알려줘. 원방에서는 둘 다 알려주시고 보통 둘 다 알려주고 가끔가다 귀찮은 사람들이 1번만 알려주는데 수투에서는 두 번째 걸 잘 안 알려줘. 학교생들도 한 학교 말고는 나 아직까지 본 적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 아무튼 알려줄게. 원사용 3번 마지막 줄. 여기까지가 원의 접선 너희들이 필요한 내용. 그 외에는 누구 있어?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거는 기억나지? 민성이. 이번에 갑자기 또 평행이동 나왔었잖아. 함수 나오면 무조건 평행이동 나온다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네. 평행이동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계속 나올 거야. 함수 나올 때마다. 그 그 이번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참거짓 항상 나온다 그랬잖아. 이번에 참거짓 안 나온 학교 없어. 다 있어. 그게 유리함수로 물어보든 무리함수로 물어보든 다 물어보든 혹은 1, 2, 3, 4, 5로 물어보든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물어보든 딱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보통 4, 5번 내용이 너무 쉽다 보니까 좀 바꾸지. 1, 2, 3, 4 보면은 지난다로 바꾸고 나온다. 5번 평행이동 후 겹친다 라고 바꿨었잖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로 감도 평행이동. 특히 수원으로 넘어갔을 때 평행이동 모르면은 진짜 아예 풀지 못하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수로 감수는 이차함수보다 쉬워.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다양한 내용들 말할 게 있어. 역함수를 만들 때 루트 조심합시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지수로 감수는 그런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거 할 거 전혀 없이 되게 단순해. 그래서 그게 진짜 너희들이 보는 가장 모노톤 인크리징 펑션. 뭐요? 단조 증가 함수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물어볼 게 없다 보니까 평행이동을 갖다 쓰는 거야. 평행이동 가지고 수능 문제를 만들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평행이동 굉장히 중요해지고
내일 수학 하나 더 하자. 수학하는 근데 할 얘기가 좀 많아요. 많이 연결돼. 알겠죠? 네. 오케이.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